2025년 1월 2일 오후 9시 45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뜬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새해 첫날은 로봇이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제 영상을 보셨다면은 왜 올랐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 뭐 주말에 매개체에서 이제 로봇 얘기도 많이 하기도 했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꽤 무거운 종목인데, 3전의 콜옵션 그리고 그에 따른 레인보우 최대 주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바로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리고 역시나 시장은 테마주를 누가 먼저 캐치하느냐 이게 이제 이 싸움인데요. 항상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이슈와 테마주를 캐치하고 있는 저희 아트개미가 항상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빠르게 내용들을 공유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감 환자 일주일 중국의 새로운 바이러스 루머 진실 관련주 수젠텍, 랩지노믹스, 국제약품, 메가이시스, 엑세스 등등등. 아까 이제 속보로서 영상을 하나 이제 빠르게 만들어서 내용을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영상을 토대로 이제 중국 쪽에서 새로운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코로나에서 좀 변이된 것인지 독감 비슷한 이제 유행성 호흡기 질환의 폐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장 마감 때쯤에 이제 내용이 나온 거기 때문에 시간에서 좀 영향권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팩트 체크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점인데 이게 이제 일부 매개체에서 나온 거라서 이게 루머인지 진실인지 즉 이제 트위터 X에서 좀 내용이 나온 거라서 다만 어찌됐든 이게 이제 다시금 부각이 될 만한 내용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팩트가 좀 확인이 된다면 지속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또다시 시장에 좀 재를 뿌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벤트성의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보면은 코로나 섹터라든지 기타 일부 이제 천연가스 뭐 이제 원자재 이런 애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은 걔네들이 이제 수급을 다 뺏어가고 나머지 이제 지수주들을 그러니까 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나 일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섹터들의 종목들이 부각이 못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뭐 다들 좀 아시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팩트가 어느 정도가 맞다면 또 수급을 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체크는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중국 이번에 양자를 투자한다. 관련주 한국첨단소재, 엑스게이트, ICTK, KCS 등등, 아톤 뭐 등등등. 중국이 이제 AI에 이어서 양자 컴퓨팅 기술 굴기에 나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연산 능력을 이제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의 이제 양자 기술을 이제 먼저 선점을 해서 미국의 기술 패권을 흔든다는 구상인데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현재 무역 전쟁을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원자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과의 그런 이제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었는데 뭐 미국 또한 여러 가지 반도체 뭐 바이오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아직 이제 개발이 덜 된 상태라서 사실 누가 먼저 선점하냐에 따라서 핵심 이제 구성 요소로 이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60개 대학교가 양자 컴퓨터 인재들을 이제 양성하는 이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AI 산업에서 활로를 개척을 하고 바이오 양자 기술 등은 중국 경제 역동성이라는 이제 표현을 쓸 정도로 해당 이제 섹터들은 굉장히 중국 영향에 굉장히 큰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공유했었습니다. 자, 엔비디아 메모리 격변한다. 관련주 에이징랜드, 자람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자, IP 관련주들이거든요. 디자인 하우스죠. 그죠. 정확히는.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ASIC 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인데, 절대 성능은 뛰어나지만 사실 가격이 비싼 엔비디아 AI 칩 대신에 가격이 싸고 한 가지 기능에만 좀 특화된 브로드컴의 맞춤형 칩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도 대응을 좀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사실 원래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의 경쟁력의 차이는 사실 같은 비례를 좀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경쟁사하긴 하죠. 근데 AI 칩 맞춤형으로 이게 이제부터 진화를 하다 보니까 AI 칩에 탑재되는 HBM하고 AI 메모리 시장도 달라질 것이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반도체에서도 아마 엔비디아 흐름에 맞춰서 변화할 것이다라는 이제 부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IP 쪽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로봇 전쟁의 시작, 클로버, 시메스 등등등. 어제도 사실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가장 처음으로 공유했었던 터라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로봇을 눈독 들이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보일 수 있겠고, 국내에서 이제 빅5 기업들이 주다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부각이 안 될 수가 없죠. 뭐 현대부터 시작해서 LG, 삼성, 그죠? 우리가 내노라는 기업들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로봇에 대한 주목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CES 2025가 좀 준비가 되어 있고 가장 핵심 요소로 좀 뽑을 수 있는 터라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협동 로봇 그리고 로보틱스 기술 패권 경쟁들은 AI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비례를 하기 때문에 경쟁 속도가 아주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그래서 로봇 전쟁의 주목도가 계속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조 현장 AI 도입한다 관련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 등등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제조업체들의 생산력과고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제조기능, 그러니까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국내외 이제 대기업들은 제조 과정에서 AI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줄이는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긴 한데요. 제조업체들은 사실 투자 비용, 그러니까 미국이나 해외 쪽에서도 사실 AI 쪽에 투자를 이제 신생 기업들에 투자하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신생 AI 스타트업 기업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게 투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비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기부에서 중소제조 기업 AI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중소제조 AI 혁신 태스크포스를 이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이제 수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테슬라 인도량이 발표됩니다. 오늘 데일리. 그래서 테슬라 인도량이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감소를 하게 된다면 관련주들이 아마 조정이 오겠지만은 좋게 된다면 아마 의미성을 좀 부여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서 판매량이 51만 5천 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서 작년보다 당연히 좀 높아야 되고요. 당시에 46만 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중국에서의 강세를 사실 지금 테슬라 쪽에서 보이고 있긴 하지만 유럽에서 사실 문제를 좀 겪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량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인도량이 낮다라고 그러면 움직이진 않겠죠. 그죠? 그리고 높다라고 하면 살짝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론조사 차기 인물들,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홍준표, 김동연, 한동훈인데, 뭐 정치 섹터는 뭐 계속 랠리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시장이 좋지 못할 경우에 수급이 자꾸 정치 섹터로 엮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게 좀 보여지는데, 뭐가 됐든 2월까지는 계속해서 정치 섹터는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이점을 보이는 인물들이 크게 막 그렇게 있진 않은데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인물은 역시나 이재명 관련주들이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내용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수중드론 헬기 격추 에이럭스 제이션 시스템. 자, 어제 가장 먼저 사실 내용을 공유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녁 이슈로 한 번 더 재탕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수중 드론이 공중 목표물을 격추한 첫 사례이고요. 영상에 따르면 바다 위를 비행하는 헬기가 발사체를 여러 대를 맞고 추락하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격 조종 수상 드론을 통해서 크림반도 주변의 러시아군 자산 등을 이제 공격을 해왔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수중 드론으로 헬기를 격추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똑같은 내용을 사실 공유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다시 부각이 되냐, 아니냐가 내일 시장의 판가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장 시장이 좋고,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 부각이 덜 되는 상태로 된다면은, 다시금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야 항상 새로운 이슈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이슈 캐치를 하고 있는 얕은개미의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